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체온 36.5도. 건강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신의 체온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체온, 생명을 위협하는 암, 만병의 근원인 비만, 겨울에 극심해지는 면역력 질환 등 많은 질병이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온을 올려 암, 종양을 치료하는 온열암 치료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운동과 7가지 생활 습관까지. 경희대 한의대 사상체질과 김달래 교수, 연세대의대 재활의학과 박용길 교수와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체온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렇게 신년 기획으로 내 몸을 바꾸는 건강법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소 생소한 체온 건강법입니다. 사실 체온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예,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체온 건강법이라고 하면요, 자기 이제 평소 체온을 정상 체온보다 섭씨 1도 정도 높이면 면역력이 증가돼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론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강 그 방법입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좀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가되고 기초대사도 올라가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 건강법입니다. 그 한방에서는 혹시 체온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한방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손발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또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냉증과 열증의 개념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 사람이 차다하는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뭐 악수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복도 안 입고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냉증과 열증으로 보는데 한방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냉증인 사람들은 주로 보면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열증인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아니면 화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해보면은 실제 손발하고 아랫배가 따뜻하게 나오는 사람은 약 20% 정도. 그리고 차가운 사람이 한 70%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매우 뜨거워서 열증인 사람은 약 10%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냉증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저체온, 그러니까 네. 체온이 낮은 것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환들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부터 네. 보겠습니다. 암, 비만, 면역력 등 많은 질병과 체온이 관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가는 뱃살 때문에 고민인 강준택 씨. 아무래도 회사 입사하고 뭐 잦은 음주랑 회식도 있고 해서 입사 후에 많이 쪘습니다. 저는. 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진 않더라고요. 먼저 체중과 체지방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분은 지금 키가 176.3이신데 몸무게가 99kg로 비만 지수는 심한 과체중이시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신 편입니다. 이번엔 비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요. 온도가 높은 부위는 빨갛게, 낮은 부위는 파랗게 표시됩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복부의 저체온증이 심하신 편이십니다. 하복부 부분은 가장 찬 부분은 32.4도를 가리키셔서 2.3도 이상 같은 배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시고 계십니다. 모든 비만의 원인이 저체온증은 아니지만 몸이 차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걸리는 암. 암도 체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체온이 낮을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면 암세포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아랫배가 좀 땡긴다거나 밑이 빠질 듯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많이 심하죠. 생리통도 저체온과 관련이 깊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통해 체온을 측정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하복부 내에서도 생리통 부위가 심하신 부분이 특히 저체온증이 심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도가 높은 곳은 35.1도 정도 되시고 온도가 낮은 곳은 33도 정도 되셔서 2.2도 이상 온도가 낮으신 편이십니다. 자궁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생리 시에 근육이 뭉침으로써 많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감기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겨울철.
저체온은 면역력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체온 1도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줄어들고요. 반대로 1도 오르면 면역력은 이전보다 5배나 증가합니다. 혹시 몸이 차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튀어나온 것이 유방이다 보니까 유방이 가장 차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에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 가운데 하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하고 대장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쪽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온도가 약 35도 정도 됐을 때 가장 암이 잘 발생된다고 그러고요. 39.3도 정도 되면 암세포는 스스로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체온과 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게 결부가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린 걸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안으로 많이 간직하면은 그 결국은 냉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우리 몸에서 열이 좀 많이 나는 부분에는 암이 잘 안 생긴다.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이나 뭐 비장 같은 경우에도 암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몸이 찬 곳에는 대부분 암이 생기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연관이 네. 있네요. 예, 신기한데요. 신기한 네. 결과인데. 그나저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감기를 달고 살고요. 저를 닮아서인지 애 둘도 감기를 달고 사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요즘 뭐 구제역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하니까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데 이렇게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아까 몇 배가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5배요. 5배?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기를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감염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 열이 나는 게 그게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어작용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면에 보셨듯이 한 30% 정도의 면역력이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면. 그리고 1도 정도 올라가면 한 5배 내지 6배 정도의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은 그런 방어 기전인데요. 사실 이런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기전 때문에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 혈류량이 빨라지고요. 혈액 속에는 우리 몸에 이제 침입한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백혈구의 활동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또 하는 것이 이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신체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신적인 면도 예. 체온과 좀 연관이 있다고요? 예. 실제 이제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찬 사람들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체온을 올리려면 체온을 뭘 올려야 올리려면? 될까요? 정답은 근육량.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을 늘려라. 됩니다. 기초 대사량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 이제 대부분인데요. 체온을 유지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은 정상 성인, 특히 남자 같으면 몸무게 한 40에서 50%, 여자는 한 30, 40% 되는 가장 큰 장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체온을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 체온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씨 양말을 벗고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네. 몸에서 살짝 떨어뜨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하고 나이. 신장을 제가 아까 알아놓은 신장을 178이요. 자, 저는 전화를 받는 동안에 결과가. 성적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괜히 좀 떨리네요. 예? 예, 이걸 뭐 숫자로 개인적인 거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뭐 체중이라든지 골격근량, 지방량은 다 정상 범위십니다. 정했습니다. 정상에. 이게 보통 병원에 가도 많이 저런 기계를 받고요. 또 어디 뭐 운동하는 스포츠센터 맞아요. 같은 데도 있는데 요즘 본인이 많이. 직접 재어보면은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뭐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고. 이번에는 조금 생소한 암 치료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의 몸에 체온을 올려서 암 덩어리를 없애는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보시겠습니다. 한편 온열 암 치료를 받은 뒤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다는 김인자 씨. 암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게 건강해 보이는데요. 몸이 갑작스레 차워지더라고요. 차워지면서 기침을 좀 자고 하더라고요. 옆구리가 많이 절려가지고 올 때는 팔도 못 올리고 영 통증도 많이 심했거든요. 2년 전 처음엔 가벼운 증상일 거라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다는 김인자 씨. 환자분이 올 때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종합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측 하엽에 폐암이 있고 머리하고 늑골하고 다리, 뼈에 전이가 된 폐암 사기로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6주 동안 받아야 하는 온열 암 치료를 2번이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김인자 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땀이 막 나면서 땀이 나고 몸이 전체 체질이 개선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손도 올라가고 그때부터 통증이 안 오고 지금 현재까지 통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까지 다 이거는 건 없더라고요. 온열 치료 후에는 크기가 반 이상 줄어들었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암도 거의 없어졌고 임파선의 전이라든지 뼈에 있던 전이 속에는 없어졌습니다. 또 한방 원리를 본다면은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또 안 아프고. 그래서 기운을 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등 쪽엔 침 놓을 때 쓰는 많은 배수혈이 있는데 그걸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없잖아요. 침대는 그냥 푹신할 뿐이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황토를 이용해서 원적외선을 이용하면은 아주 깊숙한까지 열 전달이 되니까 예전에는